안녕하십니까. 토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박동원 부장입니다. 어휴, 한 주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됐죠, 뭐. 아니, 근데 오늘 전화 감이 조금 멉니다. 지금 살짝 이렇게, 물 건너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해외로 거는 건데도 이거 SK텔레콤 러밍펀입니다. 이런 거 안 나오네요. 요즘 그런 거 없나 봐요. 저는 그냥 여기 해외여행 나갈 때는 항상 무제한 이거 걸어놓고 나오거든요. 로밍 나올 때. 네. 그래서 그냥 다 국내에서 하는 거든 내가 하는 거든 다 그냥 무료라서, 그런 아예 안내멘트가 없나 봐. 매일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 그 요금제입니까? 아니요. 이거 더 싸요, 요즘은. 요즘은 그래요?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21일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데이터까지 다. 알뜰폰인가요? 아니요, 알뜰폰 아니고 그냥 U 플러스인데, LG? 그래요? 상당히 저는 만족하고 다닙니다. 그 데이터 7기가 정도 되니까, 물론 호텔에서 주로 다 이제 와이파이 쓰니까 저는 데이터를 주로 쓰는 게 이제 중간에 길 찾으러 다닐 때 구글 지도 보는 용도로 쓰거든요. 너무 좋아요. 구글 지도를 가지고 데이터 로밍을 하면 뭐가 좋냐면,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태국에 와서 지금 여행 중인데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태국 버스는 안내양이라든지 영어 방송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내가 몇 번째 정류장에서 내려야 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네. 근데 구글 지도로 이 경로를 딱 찍어 놓고 가다가 이제 쫙 계속 나와. 내가 이렇게 가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제 다 왔구나 싶으면 딱 이제 보고 내리면 되거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하기 좋은 시절이 다 있네 싶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30분 할 건데 이거 네. 서로 다 무료 맞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은 이건 내가 LG에다가 얘기를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좋습니다. 맘 놓고 네. 오늘 네. 30분 달려보겠습니다. 그럼요. 아니, 도곡정보도서관 단골께서 네. 타일랜드엔 무슨 일로 가셨나요? 그냥 휴가차 여행 나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책 읽고 여행 다니는 게 가장 큰 낙이죠. 저희 워너비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사장님은 희망퇴직을 빨리 안 하시나?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면 안 되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다려야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게 명태더라고요. 워너비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예고하기로 네. 맥컬레이 대 콜린 맥컬로우의 저는 로마의 1인자 마스터스 오브 로마 시리즈를 소개해드린다 그랬죠. 네. 콜린 맥컬로우라는 작가를 가져오셨고 저는 성북 길빛도서관에서 데이빗 맥컬레이의 책을 다 훑었죠. 우와. 아니, 다 훑었다는 거는 그 저자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그렇게 많나요? 많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하여튼 제 아이디, 저희 아내 아이디, 애들 거 아이디 하나씩 해가지고 가족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싹 빌려본 적이 있었어요. 거의 이분의 그 책 중에 여기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싹 훑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다시 한번 다 돌려드렸습니다. 겸손해진다. 네. 아니, 책의 세계는 이렇게 넓고도 심오하군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자인데 어떤 책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이분은 그림책을, 근데 그 동화책이 아니고요. 네. 이걸 그림책이라고 하기는 참 뭐한데 도면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면책? 네. 네. 이분이 사실 베스트셀러가 국내에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 베스트셀러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있는 집에 특히 이제 이렇게 공학, 만들기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 네. 집에 하나씩 많이 갖고 있는데 도구와 기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에요. 영어로는 How Machine Works인가? 그런 책인데. 그분이 그러면 글도 쓰고 일러스트도 직접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러스트레이터 겸. 근데 그래요?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하고는 좀 달라요. 이분은
이분의 저기 베스트셀러는 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이 도구와 기계의 원리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어린 애들이 볼 수 있는 시리즈, 요거에 이제 어떤 어린이판, 유아판으로 주 브레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주 브레이크도 이게 How Machines Work의 부제로 주 브레이크라는 게 이제 유아용이고, 좀 어린 애들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께 도구와 기계의 원리, 그 다음에 또 이분 책들 제목을 한번 제가 쭉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공통점 보세요. 큰 네. 건축물. 큰 건축물. 그 다음에, 사이언스 3종 세트. 건축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성, 캐슬, 고딕 성당. 이야. 아주 크고 빠른 배. 땅속 세상. 도시. 약간 이제 뭐 좀 잡히지 않으세요? 거의 그러니까 세상을 눈앞에서 이렇게 묘사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내시는 분인가 보죠. 이분은요. 어떤 저기 뭐 인간이 만든 인공물 있잖아요. 뭐 그게 기계든 어떤 뭐 도구든 큰 건물이든 큰 도시 하나든 그거를 다 그려요. 와. 구조를 그려요. 구조를. 겉모습, 단면, 속모습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굉장히 세밀하로 그리고요. 거기 이제 그 설명을 쫙 써놓죠. 그래서 그 설명과 글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아, 로마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구조구나. 땅속에 하수도와 상수도는 어떻게 지나고 지하철과 도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구나. 그리고 배는 어떻게 내부 구조가 돼 있구나. 그 스마트폰의 속 모양, 속의 부속품은 이렇게 생겼구나. 와. 이거를 다 세밀하로 그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안내서 시리즈 중에 DK 북스, 그 영국에서 출판사에서 만드는 건가? 그 안에 나오는 사진들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 이렇게 일러스트로 해서 이렇게 어떤 지역을 갖다가 묘사를 하는데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으로 하면 우리가 왜 너무 복잡해서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일러스트로 묘사를 하면은 딱딱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사람이 딱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사진보다 어떨 땐 그림이 훨씬 더 설명하기에는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DK 출판사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의 베스트셀러 How Machines Work가 바로 DK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딱 그럴 것 같았어. 왠지 DK에서 작업하는 그런 그러면 나도 왠지 그분의 책을 봤을 것 같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봤을 것 같아. 보통은 이 How Machines Work까지만 보고 이분의 다른 책들 주로 이제 건축이나 토목 관련 그런 주제로 된 것들은 못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도서관, 저희 성북길빛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이분 책을 갖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 도서관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겠네. 예, 그리고 이분 책은 사이즈가 커요. 찾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도서관이잖아요. 맞아요. 딱딱하고 커요. 그래서 빌리러 가실 때 네. 튼튼한 가방을 가져가셔야 돼요. 튼튼한 가방 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이분의 책 중에 제가 딱 한 권을 꼽으라면 아주 크고 빠른 배. 그리고 애들한테는 꼭 How Machines Work 시리즈, 도구와 기계의 원리, 그리고 이 주 브레이크, 유아용, 이 두 개를 이 세 권은 정말 강추입니다. 왠지 그분 책은 소장해 놓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은 샀어요. 한번 보고 나면. 팝업북이에요. 애들 거는 팝업북인데 이분 되게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 How Machines Work, 그러니까 도구와 기계의 원리에 이제 유아판, 한 뭐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볼만한 책인데요. 이거 부제가 주 브레이크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또 영어하면 우리 동물원 탈출? 맞습니다. 동물원 탈출하는 프리즌 브레이크가 아니라 주 브레이크니까. 맞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 동물원에서 갇혀 있던 오랑우탄인가? 얘하고 개미핥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동물원 바깥 세상 궁금한 거예요. 네. 탈출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래서 어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쪽에서 이게 시소를 만드는데 한쪽에서 큰 무거운 걸 딱 떨어뜨려갖고 탁 튀어 올라갖고 반대쪽에 지들이 타가지고 담장을 넘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각종 도구들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뭐 이 뭐가 경사로를 이용하는 법, 땅굴 파기, 얘네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그 도르래의 원리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다 응용해서 한 10가지 아이디어로 탈출을 시도해요. 와. 스토리도 재밌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아이들에게는 어떤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렇게 쫓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얘들이 도망갈 수 있을까를 갖다 같이 그렇죠. 고민하게 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개 아이디어라 그러면 9번까지가 실패를 하면서 그 좌절 그렇지. 이런 게 다 녹아 있어요. 정말 멋진 작가님이시구나. 멋진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동원 부자님이 이렇게 애정할 만하네요. 예, 끝내 탈출합니다. 끝내 탈출해요. 예, 위트가 넘쳐요. 그리고 아까 그 도구와 기계의 원리 본편은 이제 그런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한테 네. 그런 뭐 톱니바퀴의 원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뭐 실생에서 많이 만나는 기계들이 대체 그 속은 어떻게 해서 이게 움직이는 걸까? 그거를 일러스트로 되게 멋있게 그려놨어요. 예. 우리 박동 부자님 이 얘기도 들어보니까 평소에 도서관 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해줄 만한 책을 참 많이 찾아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사실 게을러서 우리 집사람 찾으러 오라 그러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오는 편이고요. 아, 그래요? 크고 무거운 아니, 근데 책을 지금 이 책 같은 네. 경우는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교육적 용도로도 좋고, 재미를 읽기도 너무 좋은 책들인데. 이거는 사실, 우연히 발견한 거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이게 팝업북이라서, 이거는 네. 제가 샀습니다. 샀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 괜찮아요. 재밌어. 이분의 책에서 제가 최고 역작으로 꼽는 게, 크고 멋진 배예요. 아까 참 얘기했던. 아주 크고 빠른 배인데 이 스토리가 되게 멋있어요. 이분이 원래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분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한 10살, 4살쯤 됐을 때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그 처음 이제 오던 그 이민을 오던 그때에 탔던 배. 그 배가 이 아주 크고 빠른 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영국에서 가족들이 짐을 싸서 배에 싣고 그 배를 타고 얼마에 걸려서 배에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딱 보니 뉴욕의 그 으리으리한 마천루를 보면서 놀랐고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가족사를 쓰면서 거기 등장했던 아주 크고 빠른 배를 그러니까 거대한 유람선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거의 내부를 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기계공학적인 거를 또 보여줍니다. 이야, 멋지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이제 공학적인 가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민사 이 가치 녹아 있어서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런 책이 사실 이런 책에서 감동을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존경합니다. 데이빗 맥클레이. 이분의 그 중세 시리즈, 중세 성, 그다음에 로마 도시, 고딕 양식 성당 이런 것도 정말 볼만합니다. 제가 예전에 건축학과에 청강을 좀 했었어요. 아, 진짜? 네. 우와. 서양 건축사를 한 학기 들었는데 네. 너무 졸린 거예요. 청강을 했는데 졸기는 쉽지 않은데. 청강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남해과의 전공인데 오케이, 제가 오케이. 듣는 거. 그걸 했는데 그 되게 어렵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책을 보니까 왜 대학 교재를 그때 그걸 썼나? 이분 걸 썼으면 훨씬 학생들이 재밌게 깊이 있게 배웠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하는 생각은 서양 건축사를 유럽 배낭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들었으면 훨씬 더 재미나게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될 거니까, 그지? 그렇죠. 내가 보지 못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가 와닿을 수 있는데 보고 난 다음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서양 건축사 왠지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유럽 여행 갈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대학에서 교재로 쓰는 그거 말고 데이빗 맥컬레이 이분의 책을 권합니다.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을 가면 서양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찾게 뜰 수 있다. 좋은데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야? 공학적인 얘기만 쓰지 않아요. 그 안에 다른 음,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것도 같이 음, 넣어줘요. 와, 탁월한 스토리텔러군요. 네. 데이빗 음, 맥컬레이. 맥컬레이. 야, 자, 그러면 또 맥컬레이하고 이름 비슷한 아, 콜린 맥컬로우의 코린 맥컬로우. 로마의 1인자. 아까 이제 우리 박동원 부장님께서 이 맥컬레이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언제 예술 작품을 보면서 언제 감동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방콕에서 그 방콕 왕궁 옆에 와포라는 커다란 사원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황금 와불상이 있거든. 그거 어디 뭐 화보 같은데 뭐 태국 뭐 이러면 항상 막 금칠해진 그렇죠. 거. 항상 태국에서 이렇게 그 태국의 인상적인 장면, 관광 여행 책자 그러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그 와불상인데요. 음, 예, 부처님을 커다랗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싶은데, 커다랗게 서 있는 모습으로 해버리면 얼굴이 너무 높잖아요. 네. 서 있는 키로 하면. 네. 그래서 이걸, 발상을 전환한 게 누워있는 와불로 하면은 부처님은 엄청나게 커지는데도, 큰데도 눈높이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약간. 되게 근데, 가보면 이게 와불상이 되게 커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아, 여기서 나오는 경외감은 두 가지. 스케일과 디테일에서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네. 일단 스케일이 크고, 그렇게 스케일이 큰데도 또 보면 세밀한 묘사를 정교하게 아주 잘 해놨어요. 세공들을 다. 어, 근데 제가 그 로마의 1인자를 읽으면서 하는 생각이 이거거든요. 네. 스케일과 디테일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해요. 아, 일단 스케일이 있어. 그 로마 제국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핵심의 중간에 있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탄생 즈음부터 해서 막 이 로마 제국의 막 이 엄청난 그 혼돈기와 막 이런 걸 갖다가 다루고 있으니까 이야기 자체가 되게 스케일이 크죠. 당장 제목도 로마의 1인자니까 그죠? 네. 근데 또 그 안에서 이야기가 그 주인공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묘사가 아주 정교해요. 디테일한 어, 묘사가 너무 음, 재미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저는 그걸 하면서 내가 빌린 책에서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게 제가 로마의 1인자, 그러니까 이 로마의 1인자는 마스터스 오브 로마라고 하는 21권짜리, 우리나라에는 21권짜리 책으로 번역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책을 권하고 21권. 21권. 이 음, 책을 제가 권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게 도서관에 갈 때 가서 매번 5권씩 새로운 책을 빌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떨 때는 그 5권 중에 얻어 걸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5권 다 별로일 때가 있잖아. 이럴 때는 5권 중에 한 권은 대하 역사 소설 중 하나로 이렇게 채워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확실한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집으로 치면은 주춧돌, 대들보 하나 딱 있고 그 옆에 다른 이렇게 이걸 세울 수 있는 거지. 저는 가서 이거를 5권씩 다 로마의 1인자 1, 2, 3권 다 이렇게 안 빌려와요. 한 권씩 빌려오고 그 한 권 옆에다가 이제 신간도서관에서 빌린 거 한 2개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책들 중에서 추천도서 목록 중에서 2권 뭐 이렇게 해서 빌려오거든요. 아껴 있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된 그 계기가 뭐였나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휴학했을 때 1년 동안 200권의 책을 읽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때 이제 울산 남부 도서관에서 다독상 받고 그랬는데 제가 200권 읽었다는 되게 많이 읽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200권 중엔 실은 태백산맥이 10권이 있었고 영웅문 30권이 있었고 영웅문. 지리산 10권이 있었거든. 아, 그러니까 대하소설 한 3, 4작품 정도가 들어가 버리면은 한 4, 50권은 1년 안에 그냥 쑥 다 읽게 되잖아요. 울산 남구 도서관이요? 네, 남부도서관. 야, 영웅문. 1989년도 얘기야. 영웅문은 안 쳐줄 것 같은데. 아, 점잖은 영문 도서관에서. 아니, 영문철 왜 이러십니까? 김용의 그 이 문학 세계가 또 얼마나 또 깊고 또 놀라운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김용을 미워하셨죠. 아, 그래요? 왜?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그게 빠져 산다고? 학습이 엄청 방해되잖아요. 어, 입시에 큰 영향을 줬죠, 김용. 어, 아니 솔직히 영웅문 이게 내놓고 보진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보통 이렇게 책상 밑에 이렇게 넣어놓고 보거나 큰 네. 책으로 이렇게 감싸서 보잖아요. 그게 그래서 볼 때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즐거움을 김용 선생 덕분에 저는 익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아마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를테면 왜 서울대 교수들이 추천하는 인문고전 독서 50선 뭐 에라스무스의 뭐 아니면 뭐 막 이런 그 책들만 법과 사상 뭐 이런 책들만 만약 읽었으면은 내가 아마 책에 이렇게 안 빠졌을 텐데 영웅문이라든지 태백산맥이라든지 뭐 황석영의 그 장길산이라든지 막 이런 그 재미진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막 이 소설에 읽는 그 재미에 빠져든 것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음. 오랜만에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에요. 이 로마의 로마 1인자. 1인자. 자, 음,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시리즈 음, 전집물을 이 대할 때 스킬이 있을까? 왜냐면 이 전집은 자, 네, 내가 삼권까지 봤는데 네. 4권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그렇죠. 나갈 그럴 수가 때가 있죠.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은 저는 몰라요. 이게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내가 빌린 책에서 이제 가고 나서 혹시라도 경쟁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재미난 책은 여럿이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 여차하면 그럴 때는 사서 읽기도 해야죠,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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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럼요. 이 신간인가요? 아니에요. 나온 지 꽤 됐어요. 나온 지 꽤 어, 됐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로마의 1인자를 읽으면서 제가 요즘 이제 감탄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즈음이 어떤 그 기원전 100년 정도의 로마에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침공을 해오기 시작하는데 영토를 이렇게 슬금슬금 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맞서 싸울 군인이 없어요. 음, 그래서 병력이 부족해. 왜냐하면 그 전에 몇 번 나갔다가 다 전패하고 다 전멸했어. 그래서 새로운 병사를 만드는데 가이우스 마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1인자가 되는 훗날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하층민들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음, 하층민들로 군대를 만드는데 그 전에 로마는 항상 뭐냐면 시민병사였거든. 그러니까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명예를 걸고 싸운다 이거였는데 하층민들에서 병사를 만든다라는 걸 귀족들은 약간 좀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마리우스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는 그건데 약간 이 마스터스 오브 로마는 어떤 얘기냐면 기득권과 신진 세력 간의 대결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거 팩션이죠. 액션이죠. 예. 음, 근데 재밌어요. 음. 한때 이 로마인 이야기인가요? 그 시오노 나나미.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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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시리즈가, 근데 그거는 논픽션이죠. 그렇죠. 네. 어, 근데 그거보다, 재밌는 게 로마의 1인자 그 맨 앞권에 이걸 약간 이제 서문처럼 한국인 그 책 이렇게 그 소개하시는 어떤 분이 딱 하면서 대놓고 그 로마인 이야기를 저격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건 너무 저자가 자신의 어떤 그 윤색이나 각색이 심하게 들어갔는데 음, 이것은 콜린 맥컬로우가 정말 막 수십 년에 걸쳐서 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아, 저자가, 그러니까 가시나무새라는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르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인쇄만으로 전업 작가의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딱 확신한 순간 이분이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 연작 시리즈 마스터스 오브 로마 21권짜리 우리나라엔 21권으로 나왔는데 원래 책으로는 7권으로 나왔었고 이걸 이제 들어가면서 남은 평생에 걸친 이제 업적으로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딱 책 처음 부분에 딱 그럽니다. 이제 로마인 이야기는 잊어라. 진짜 로마는 여기에 있다. 약간 그렇게. 근데 살짝 읽으면서 음. 납득이 가요. 그 시오노나미가 내세우는 게 로마에 음. 실제로 오래 살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부분인데 음. 잠깐만 근데 가시나무새 작가 이분이 여성분 맞아요. 그럴 그죠? 거예요. 아, 두 분 다 여성이셨네요. 음. 근데 근데 저는, 이분도 로마에서 그러면 그런 뭐 꼭 그 로마 역사를 연구한다고 꼭 그게 살 필요는 없지만 음. 음, 그
어디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집거하면서 계속 음. 연구를 하셨다 그러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카이사르 시절의 그 로마 이야기가 무척 그 매력적인 소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시저가 쓴 카이사르가 쓴 그 갈리아 원정기거든요. 갈리아 원정기.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 시오노 나나미도 그렇고 콜린 맥컬로우도 그렇고 로마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시절에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네. 갈리아 원정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이사르가 직접 자기가 어떻게 이 갈리아를 여기 있는 이 게르만족들을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격퇴했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자신의 전술이라든지 이걸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확실히 팩션이 픽션을 또 넘어서는 장점이 있네요. 그쵸. 꼭 찾아봐야 돼. 우리 저기 성북 기름 도서관은 내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이 로마의 1인자는 한 가지 그게 많은 대하 소설들이 그렇듯이 진입 장벽은 조금 높아요. 이름들이 어렵고 로마식 이름이 막 싹 세 글자 네 글자 뭐 루키우스, 마리우스, 콜라스, 솔러스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쭉쭉 가서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것만 넘어서고 나면 정말 긴 시간 대하 소설에 한번 빠지고 나면 저는 지금 한 1년을 보거든요. 이거 다 읽기까지. 아니 꽤 책을 빨리 보시는 편인데 1년 일부러 왜냐하면 아껴가면서 이 도서관에 제가 이제 그 반납 기간이 2주니까 2주에 한 번씩 간다고 치면 2주에 한 권씩 읽는다고 치면은 21권이니까 42주 거의 한 1년 정도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갔다 올 때마다 그래도 마스터스 오브 로마 한 권씩은 내 이 가방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1년간의 기나긴 행복 아닐까요? 지금 몇 권까지 보셨어요? 지금 이제 3권까지 읽었어요. 엥? 21권 중에서 3권까지 읽었어. 진짜 대하 되겠네요, 대하. 그렇죠. 야, 이거 아니 그 21권으로 완간된 거죠? 그렇죠. 이미 다 완간이 됐습니다. 이거 다 읽으시려면 거의 지금 그러면 한 5년은 걸리실 것 같은데? 아니지. 1년 안에 다 읽는 게 목표라니까. 2주에 한 권씩 해서 1년 안에 다 읽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2023년 내로 다 읽어보기로. 데이빗 맥컬레이가 그 로마 도시에 관해서 도시라는 그 이분의 이제 책이 그 로마의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진짜? 같이 옆에 놓고 보면 재밌겠다. 그래야겠다. 이게 상당히 또 이어지는데? 저는 아까 그 맥컬레이 책에 대한 묘사를 들으면서도 그분도 역시 스케일과 디테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이 딱 맞네요. 스케일과 디테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게 나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스케일과 디테일. 스케일과 디테일. 스케일이 큰 삶을 살고 또한 그 와중에 디테일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약간 양극단의 자세인데요. 네. 스케일이 큰 삶은 뭐냐면 박정훈 부장님처럼 막 이렇게 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애들 데리고 이렇게 쫙 외국 가가지고 한 2년 살다 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는 것은 스케일이 커지죠. 그죠? 네. 인생의 스케일이 커지잖아. 왜 안 커진 것 같지? 아니, 그렇게 스케일이 큰 삶이 어딨어. 근데 그렇게 스케일이 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왜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집중해서 파고들잖아요. 디테일 있게. 잘 포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나는 요즘 내가 이제 그 스케일과 디테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노려야 될 건 스케일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건졌다 오늘. 지난주에는 조도관 단골손이 건져서 우리 이제 소개할 때 쓰고 오늘은 스케일과 디테일. 스케일과 디테일이 있는 삶. 우리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봐요. 우리 도서관에서 우리가 저기 왜 내가 만약 다른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케일을 살리려고 하면 막 이를테면 내가 자전거를 좋아해. 스케일을 살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도서관에서 스케일을 살리려고 하면 1년에 200권 한번 빌려 읽어보겠어. 나는 마스터스 오브 로마 21권을 전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겠어.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근데 그 와중에 디테일이 있잖아. 저도 한번 저희 성북 길빛 도서관에서 스케일과 디테일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는 걸로. 언제 컴백하십니까?
저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가니까 아마 수요일은 다시 한국에서. 예. 거기 혹시 태국 도서관도 들르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와서는, 여기는 도서관은 별로, 가볼 생각 없어. 항상 그래도 다행인 게, 예스24 북클럽, 그 전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책 읽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이 또 한겨울에 태국. 네. 아주 또 색다른 맛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밌는 스토리 많이 갖고 오셔서 또 들려주십시오. 예. 저는 한국 들어가면은 데이빗 맥컬레이 책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잘 사람들이 안 찾나 봐요. 꽤 많이 그래요?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지금 17초, 16초, 15초 남았습니다. 자, 그렇구나. 예, 언제나 30분 정시방송을 준수하는 도서관 단고조님, 아니, 내가 빌린 책. 내가 빌린 책. 예, 3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인가? 네 번째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네. 예. 네. 타이머 올렸다. 네. 오늘도 예. 즐거운 수다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몸 건강히 잘 네. 다녀오십시오. 네, 쉬세요. 예. 네.